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SNS를 통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각 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선 전국 속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거듭 당부를 했고요. 또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전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찾아뵙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탈당, 출당, 당 안팎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탈당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18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네. 1차 토론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토론회가 결국은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변곡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강 1중 1약 구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되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가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회에 출전하게 되면 네. 결국은 나머지 세 후보로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 포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리한 프레임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적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최종적으로는 제명 출당 조치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놓여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입장을 냈고 이것은 사실상 당이 윤석열을 밟고 가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분간 잊고 완전히 이번 대선에 올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당원과 지지층의 이탈이 사실은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말미에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메시지까지 함께 내면서 당원과 지지층의 이탈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안전장치까지 함께 마련해줬다는 점에서는 당 내부적으로는 매우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이 후보자들 간의 첫 TV 토론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 그 직전에 이제 탈당을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시기를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오늘쯤 할 거다 아니면 내일 오전쯤 할 거다라는 예측들은 있었죠. 근데 네. 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했던 것인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TV 토론은 이제 세 차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첫 번째와 마지막 토론, 특히나 첫 번째 토론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회는 원래 지지층, 원래 지지 후보가 있는 분들은 토론회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거나 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무당층, 부동층의 경우에는 TV 토론을 통해서 특히나 첫 번째 TV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탈당 배경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리고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뭔가 이 출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출당이나 탈당 제명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 친윤 세력들이 사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후보 교체 그 시도 이런 것들이 불발로 되면서 입지가 좀 좁아졌다는 점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여론의 흐름들이 PK, TK 지역에서도 보수의 지지가 흔들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가 예상을 깨고 오늘 탈당 선언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지층도 그렇지만 부동층이나 또 무당층을 위해서 탈당을 했을 것이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결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 뜻을 존중한다며 당이 더 단합하고 혁신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내란 수계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사기극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탈당이야말로 내란 수계 윤석열과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 모두 한 몸이고 공동 운명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의 입장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셨는데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그 뜻을 저는 존중합니다. 네, 각 당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은 좀 사뭇 당황한 눈치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만 해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정할 것이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은 그 말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보다는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제명 출당 조치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심의 기대를 가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더더욱
국민의힘을 본인들의 프레임대로 이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탈당을 하니까 오히려 또 이것을 갖고 또 공동 운명체다.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탈당이나 출당이 없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탈당을 하니까 이걸 또 같이 공동 운명체로 밀어붙이는 상당히 좀 이중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내일 토론회까지 조금 더 이 출당 논란, 탈당 논란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매듭이 좀 손쉽게 풀리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기대했던 그런 프레임은 좀 많이 희석됐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그 정치 공세는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회까지 좀 탈당 논란을 가져가야 이제 좀 더 유리할 텐데 민주당이 좀 당황한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 출당과 제명 조치를 요구를 했던 것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파면당한 지금까지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그런 잘못을 부정하고 있는 뭔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줘라라는 걸 요구했던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출당을 시키고 제명을 시키라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이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메시지를 보면 사실상 국민의힘과 뭐 절연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헤어지는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건 역시 국민의힘과 자신은 한 배이니 걱정 말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이후에 뭔가 재판 과정이나 이런 향후 조치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나의 편일 테니까 나를 지지하는 분들 걱정 말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으니 국민의힘이라도 정신을 차려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말하는 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것도 국민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뭐 탈당, 출당 이슈가 계속 나왔던 이유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중도나 뭐 무당층의 표심을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탈당이 그렇다면 좀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실제 당원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갖고 본질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하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윤 대통령을 배출했던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정체성,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우리 후보의 강점, 또 우리의 비전,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윤 대통령 출당 논란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가려지고 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만 반복이 되는 것이 당으로서는 매우 아쉬운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치권과 미디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출당을 하거나 혹은 탈당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이 되는 한 오는 6월 3일까지 이 문제를 갖고 입씨름을 하느라 전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지만 사실 어떤 후보가 정말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느냐, 누가 더 전문성과 정치적 비전이 있고 지금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안보관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출당 이 문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다음 선거의 스텝으로 넘어가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뭐 당원이냐 아니냐는 본질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좀 어떤 대선에서의 본질적 논의라든지 이슈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도 확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도 확장, 왜냐하면 네. 중도층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성이거든요. 그리고 사과, 진정한 사과가 반복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여주기식 그 탈당만 했기 때문에 중도층은 이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갈라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쪽,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갈렸었고 탄핵에 찬성했던 쪽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뭔가 절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 근데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이후로 그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않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안에서 그 약간의 이동이 있을 수 있는 그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으나 중도층 선거의 결정적 역할은 중도층에는 제가 봤을 땐 전혀 의미를 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중도 확장에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갤럽이나 MBC의 조사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는 모습이거든요. 이 같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이런 탈당으로 인한 또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지 두 분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확실히 이재명 후보의 선두 체제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그 한덕수 후보로의 무리한 후보 교체 논란이 있었고 또 그로부터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정 문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진짜 본격적인 몸풀기를 하기도 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악재로 인해서 조금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마치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 문제까지 모두 매듭이 지어진 상태에서 이제 내일부터 토론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아마 이재명 후보는 이미 끌어모을 수 있는 지지는 거의 다 끌어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 유보하고 있는 혹은 투표를 할지 말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아직은 김문수 후보나 혹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토론회를 통해서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결국은 대선은 세력 대 세력, 진영 대 진영의 초접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특히 샤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좀 끌어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당에서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잠깐 좀 설명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여론조사는 KBS의 의뢰인데요.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여론조사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번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의뢰에서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유권자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이미 끌어모을 수 있는 지지는 다 끌어모은 상태다. 유권자들은 이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에 관심이 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 더 끌어모을 표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건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드디어 50%를 넘었습니다. 과반 넘는 득표율의 지지율 조사가 나왔다는 건 매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TK, PK, 예.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지금 만약 그 지지율이 그대로 득표율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아마 역대급으로 그 민주당 후보가 역대 받았던 어떤 그 표보다도 더 많은 TK, PK 지지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런 흐름들이 사실 과반을 넘는 득표 지지율까지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저렇게 아직 그 정치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 지난주 과정을 거쳐서 한덕수 후보 그리고 그 다 컨벤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 주말에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그 무리한 시도,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그 질이 멸렬함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 지지층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의 실망감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런 정체적 그 지지율 정체로 이어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이런 흐름들 이재명 후보가 좀 더 과반의 지지를 좀 굳혀가는 흐름들이 저는 전 지역을 통틀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로서는 TK와 또 PK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을 것이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제 탄핵 뒤에 다자구도로 치러졌던 대선과 또 초접전 양상이 펼쳐졌던 지난 대선, 동일한 기관의 같은 시점 발표와 비교를 해도 이번에는 좀 일강 체제가 공고한 그런 양상이거든요. 이제 내일 첫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후보들의 전략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뭐 재판이 중지되든 면소법이 되든 상관없이 사법 리스크는 분명히 실존하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잠시
뭔가 좀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이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조금 잊혀지고 가려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분명히 후보의 도덕적 자질 검증은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 투표, 즉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과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는 사실은 이재명 해법보다는 김문수 해법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맞다. 즉 기업의 활력과 자유를 제공하고요. 또 더욱더 끈끈한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현재 동북아 정세의 대외적 리스크를 극복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그래도 오랜 국정 경험과 국회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런 점들을 잘 녹여낸다면 충분히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자질과 도덕성 부분에서의 우위를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좀 관건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이제 김문수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좀 어떤 전략 짜고 있을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강이라고 해서 그 토론에서 뭐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건 아닙니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극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통일당의 당대표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그런 극우 정당에서 온 분에게 이 정권을 맡겨서 괜찮겠느냐라는 그런 공격들, 그리고 그 비상계엄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연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나 인정을 안 하거든요. 계속해서 뭐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 비상계엄을 유발했다, 이런 그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이번 대선 자체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다시 지적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근데 이재명 후보 이외에 그 나머지 보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그 대결이 또 치열하게 치러질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의 지지가 아직 쏠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준석 후보는 그 지지를 본인의 지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특히나 첫 번째 토론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두 자릿수 지지율로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단일화는 요원해질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든 그런 보수 지지층 안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자기의 지지로 뺏어오기 위한 그런 공격들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1강이어도 방어적인 모습만 이재명 후보가 보이진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대결에 대한 준비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표를 최대한 많이 뺏어오는 것이 본인이 목표하고 있는 일단 10% 이상 득표, 또 15% 이상 득표까지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 전략을 보면은 지금 상당히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에 대한 위로와 격려보다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뭐 노령이라는 이유로 좀 공격을 한다든지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좀 약간 싸잡아서 좀 이렇게 좀 매도한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패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마 이준석 후보는 더 공격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몰아붙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것이 과연 김문수 후보의 표를 뺏어올 수 있는 전략인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를 향한 보수층, 당원들의 결집과 동정 여론만 오히려 키우는 것은 아닌지 저희는 좀 헛갈리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매섭게 김문수 후보를 이른바 뭐 내란 프레임에 넣어서 공격하겠지만 김문수 후보는 그거에 굳이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담담하게 본인의 공약과 본인의 정책 비전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즉 일방적인 공세로 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대선 주자들 움직임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남 나주와 광주를 방문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만났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보셨는지 두 분께 듣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영남 지역을 많이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선 산토끼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 지지층이 아닌 영남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런 것들이 아까 살펴봤던 여론조사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 호남 지역 우리 당의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 지지층들을 향해서 또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물론 우리 당의 가장 우호적인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여야 전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표밭 따지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는 좀 이 일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긴 했으나 본 기념식에는 안 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인은 뭐 다른 일정 때문에 안 간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의 뭔가 반발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난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호남 지역을 방문했다가 5.18 그런 관련 단체 분들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런 그 5.18 그 상처로 인한 광주 시민들이 호남에 계신 분들이 왜 국민의힘 후보에게 왜 국민의힘 인사에게 이렇게 그 강렬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지 그거를 인지하고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거든요.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회피하는 모습은 저는 매우 비겁하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젊은 층만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 역시 젊은 의사 포럼 이런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근데 이준석 후보의 전략은 알겠으나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한계는 이 세대 확장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20대, 30대 남성 또 젠더 확장성도 부족합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서 그 지지만으로 어떻게든 일단 두 자릿수 지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정도의 확장성으로는 단일화 후보도 되기도 어렵고 그 이상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후보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5.18 그 참여를 하지 못하라는 것은 물론 그 반대 측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전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자칫 무리한 참여가 또 다른 불상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민들을 지키고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야말로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인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보다도 훨씬 더 격렬하게 그리고 근본적인 민주화 투쟁을 했던 분이고요. 정말 보여주기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모두 헌신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동운동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5.18의 참배의 어떤 그 뜻을 표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에게 열광할 수 있는, 본인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층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이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역시 확장성에서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넓은 보수의 지지층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젊은이들만 좀 공략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의사 문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신의 정책적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서 파고드는 것인데 이미 확보된 표에 또 호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본인이 닿지 못한 표, 그리고 본인에게 아직 실망해 있는 보수층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과단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대선 관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